베트남 축구협회가 매우 급해졌으며 현지 매체는 베트남 방린 수석 컨설턴트 박항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는지 박항서 감독의 표정은 인터뷰 내내 매우 여유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뒤늦게 알려진 사실에 크게 놀라며 매우 당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터뷰와 박항서 감독은 트루시의 경지로 어떤 말을 했나 궁금하며 또한 박항서에 제시된 어떤 역대급 제안들이 베트남을 크게 좌절시키고 있나 궁금한데요. 박항서 감독의 가치가 백그라운드에서 은밀하게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가에서는 해당 소식에 따라 패닉에 휩싸이는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에 패배한 베트남의 현지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은 전세계 축구 랭킹 9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었던 동남아의 강자였으며 인도네시아는 130위권으로 사실상 베트남은 항상 한 수 아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 강자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나 몸값 높은 한국 감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은 월드컵 예선에서 2연전 2연승을 하며 주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김판곤 감독에게 평점 9점을 준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특히 키르기스스탄전에서 4대3으로 승리하고 대만까지 1대0으로 잡아내 최상의 페이스를 보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도 잘 나가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잘 나가다 보니 베트남 입장에서는 동남아의 3강이라고 불리던 베트남이 여기서 제외돼 버린 느낌인 겁니다. 만약 이러다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월드컵에 진출하기라도 한다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죠. 베트남 현지에서는 트루시에 때문에 망쳐버렸다며 모든 것을 감독에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감독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면서 레전드 박항서를 떠나보낸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아시아의 국가이다 보니 감독으로 선호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만 한국의 유명세와 선수들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현지에서는 완전하게 선을 긋습니다. 실제 김판곤 감독은 대만과의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한 데런 로크가 결승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는 김판곤 감독의 발빠른 교체가 결국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판곤 감독은 아시아의 정서와 딱 맞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매우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용병술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이 우리 선수들 때문에 거둔 승리라고 팀의 공을 돌렸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왕도 이러한 김판곤 체제를 감탄했고 적극 지원해줄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지금까지 해외 감독들을 고용해온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이런 모습을 접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한국도 모두가 뜯어말리던 클린스만 외국 감독을 영입해서 역대급의 재앙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성실한 태도를 갖춘 벤투를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축협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한국 감독들의 위상을 올려놓고 몸값까지 급상승시킨 장본인은 바로 박항서 감독이죠. 박항서 감독은 낮은 연봉으로 시작해 베트남에서 5년 이상 그들을 동남아 정상권으로 빌드업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겨우 동남아끼리만 붙는 그저 동네 축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박 감독은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거머쥐었고 최근엔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의 승리를 거두었고 일본과 비기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동남아 축구도 통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U22 정도의 경기는 다소 관심이 떨어지지만 베트남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당 경기에는 베트남의 국가 원수인 응유엔 수엄프 국가 주석까지 참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으며 꽉 찬 경기장은 물론 길거리까지 응원으로 도배되며 승리를 기원했다가 결국 우승까지 해낸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한류 열풍이 불었고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을 결국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내보내버렸으며 일본 전 국가대표인 뜨루시에 감독을 박항서 감독보다 훨씬 더 대우하면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축협에서 트루시에 감독에 역대 최고의 연봉을 주는 이유는 월드컵 본선 출전 경험과 더불어 당시 일본을 최초로 16강에 올려놓는 등 박항서 감독에 비해 국제 경험이 앞선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트루시에가 국제 경험이 풍부한다고 한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웠는데 트루시에가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공분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 감독의 4배 이상 받는다는 것으로 정작 업적은 박항서 감독이 이뤄놓고 후임이 인센티브를 챙긴 격입니다. 심지어 베트남 팬들조차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 베트남 유저는 박항서는 베트남의 전설이다. 그의 성적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과연 트루시에가 월드컵 근처라도 갈 수 있을지 몸값을 못한다면 곧바로 경질이라 했습니다. 언론들은 성적은 박항서 감독이 냈고
고연봉은 트루시에가 가져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사실상 베트남과 박항서 감독의 관계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의 커넥션을 놓지 않고 있다는데요. 일단 베트남에서는 최근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이라크에 패배를 하게 되며 큰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을 데려온 게 애초에 월드컵 진출이 목표였기 때문에 당국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루시에 감독은 아시안컵 예선 탈락 이후에 오히려 박항서 감독 시절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베트남 국민들이 나를 비판하지만 예전에 월드컵 예선 8연패를 기억하지는 못한다라면서 원래 박항서 시절부터 못했는데 지나치게 베트남 팬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가 떠난 뒤 트루시에의 성적은 10경기 중 9경기 무승, 초라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심지어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에서 결국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겨오던 인도네시아에 3연패를 당하자 베트남 축협은 결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축협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트루시에 감독과 2024년 3월 26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서는 당연히 박항서 감독에 대한 컴백 요청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축협은 한 가닥의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은 자신이 언제든지 베트남 유소년 축구를 돕겠다고 말을 남겼기 때문이죠. 베트남 축구에 헌신하겠으며 되도록이면 끝까지 베트남과 함께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의 태국 부임설이 돌기도 했지만 결국 태국은 일본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의 속내는 곧 산산조각 나게 되며 태국조차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일단 태국에서는 새로운 국대 감독을 마사타다 감독이냐 박항서 감독이냐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한국 감독인데 태국은 안 될 게 뭔가라며 박항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국 축협은 동남아시아에서 검증된 박항서 감독보다는 마사타다 감독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이해 안 됐으며 추후 간을 보면서 박항서 감독을 다시 영입할 계획이기도 했으며 심지어 태국에서도 마사타다 감독이 성적이 안 나오면 박항서 감독을 추후 영입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들 박항서 감독을 최종 보루로 생각하며 간만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리며 베트남이 좌절할 소식이 들리게 되었는데요. 중국 매체 소우 등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는 중국에 4대1로 대패하면서 감독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새롭게 부임된 일본 감독 오구라는 중국에 대패하는 졸전을 보여줘 버린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내부에서도 박항서를 영입했어야지 일본 감독은 계속 실패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도 신태용 감독을 재계약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협도 비리가 가득하게 신태용 감독이 이번에는 고연봉을 받고 다른 국가로 갈 수도 있어 동남아는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저렴하게 박항서를 다시 써보려고 하지만 이게 가능하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체는 싱가포르에서는 즉시 내년에 예선의 성적을 내기 위해 박항서 감독을 영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유소년 축구 외에는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지만 최근 태국 감독 영입 때 이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원하는 곳에 가겠다는 발언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박항서 감독에게 직접 다가가 재부임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는데 박항서 감독은 어찌된 영문인지 매우 여유가 넘쳤고 다른 화제로 자꾸 말을 돌렸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여유를 불안해하는데 이는 그만큼 몸값이 치솟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 포럼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연봉을 100만 불 이하를 받았다면 2배 이상이 유력하다 했고 베트남의 트루시에 감독보다 좀 더 우대해줘 박항서 감독 연봉이 300만 불에 근접할 가능성도 논의됐습니다. 이는 애초에 중국 신화스포츠 등에서 박항서 감독 중국 감독직은 30억 이상을 제시한다는 말도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축구계에서 이러한 상황은 루머로 끝나거나 혹은 당국과 감독 사이에 결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자신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했던 중국이나 싱가포르의 각종 소식이 나오자 박항서 감독을 다시는 베트남에 데려오기는 힘들 것이라며 크게 좌절하는 국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협은 박항서 감독은 필요하면서도 그 거액의 돈은 쓰기 싫을 게 분명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외 다른 동남아 국가에 부임하게 될지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